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주 경제로 시장 읽기는 중국 경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었죠. 7월 15일 날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는 0.7%, 그래서 시장 예상치 0.9%에는 못 미쳤고요. 이전 1분기에 기록한 1.6%보다도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좀 부진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5% 초반 정도, 그리고 1분기에는 5.3%를 기록을 했지만 이번 2분기에는 전기 대비 성장률도 낮았고, 그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로도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중국 경제를 좀 더 월간으로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은 이 실물 경기에 있어서는 생산 활동이나 투자 활동도 부진했지만 가장 크게 부진했던 부분은 소비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월 중국 경제는 매월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한 10% 초반을 기록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4.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소비 경기가 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좀 현저히 낮아졌죠. 지금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2%,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1%대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0%대 그치면서 실제로 이제 소비도 안 좋지만은 그만큼 수요도 약하다, 내수가 좀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출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개선됐지만 무역 수지가 크게 늘었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거의 월간으로 월평균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은 일단 수출은 좀 늘어났지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 쪽에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2023년 7월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보면은 중국 정부도 상당히 이제 중국 내수 경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양 정책을 좀 피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평균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출 금리가 지금 3%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가 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가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에 있어서는 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나 아니면 정책 기조 자체는 완화나 유동성이나 아니면 부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출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전히 이제 경제 주체들, 가게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하고 외부의 이제 문제점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면, 첫 번째 내수 보면은 일단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고 있습니다. 신규 착공 실적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주택 거래도 줄고 있고, 일부에서는 미분양도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헝다그룹, 비구이안이나 완다그룹 같은 경우는 총 부채도 워낙 많고, 또 부실 기업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부실 청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부동산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계가 갖고 있는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소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소득이 상당히 좀 부실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수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문제나 소비 위축 문제가 좀 심각한 현상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봤을 때는 서방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대외 교역 고립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중국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은 미국 5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이제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2차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좀 부과했고요. 또 유럽도 중국에 대한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제 자원 통제 문제나 아니면 수출 통제 문제들, 이런 것들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 대해서는 강대강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수출 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원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시아 쪽에서 가장 교역량이 많고 기지 역할을 했던 중국 자체가 배제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본이나 인도, 이런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중국의 대외 교역은 계속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의 이제 내수 경기,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나 아니면 대외 고립 때문에 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들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나가는 자금들이 훨씬 많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봤을 때 이제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이 2022년 이후로는 오히려 유입이 아니라 유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투자나 증권 투자, 주식 투자들 이런 자금들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바뀌었고요.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이 442억 위안으로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 4,400억 위안보다는 거의 10분의 1로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신뢰 문제, 경기 둔화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은 교육 고립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중국의 자본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입보다 유출되거나 아니면 투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종합해 보면은 중국 경제가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거기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IMF나 OECD,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성장률 전망을 계속 좀 낮추고 있고요. IMF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5%대를 기록하더라도 2026년에는 3.8%, 3.9%로 현저히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전망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출입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아마 2025년이 되겠죠. 트럼프가 집권하면 또다시 미국과 중국의 교육 갈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이 중국에 대한 고립 문제를 계속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대를 계속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좀 저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이제 대중국 수출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와 거의 동조한 모습인데요. 중국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아무래도 그 자체가 이제 원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국가 아니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를 비슷하게 보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프락시 통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경제 구조와 그 다음에 경제적 영향력 이런 것들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위안화에 대한 신뢰에 대한 약화는 아무래도 원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그 위험 요인들을 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 중국 경제 관련해서 한국 경제나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로 시장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